상해와 동일하게 10일, 30일, 180일 한도 중에서 180일 위주로 구성을 해주시면 되고 범위가 협소한 기타 입원 일당들은 전부 제외해 주셔도 됩니다. 여기서 질병 중환자실 입원 일당도 왜 저는 구성을 하지 않는지 많이들 질문을 주시는데 안녕하세요. 태아보험 전문 채널 스마일보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예비 부모님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태아보험 필요특약과 불필요특약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어떤 영상에서도 볼 수 없고 그 어떤 누구도 말을 해주지 않는 부분이라서 작정하고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닌 그 이론을 뒷받침하는 정확한 근거들과 함께 설명을 드릴 건데 다른 곳에서 시간 쏟지 마시고 정말 이 영상 하나로 모두 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보 명예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가입 금액이나 만기는 많은 언급을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모든 게 완성된 최종 설계안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 영상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해 후유장애 3에서 100% 담보입니다. 상해로 인해 위 보이는 이미지와 같은 후유증이 발생했을 때 보장을 해주는데요. 경미한 3%부터 중대한 100%까지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에 있는 상해 후유장애 3에서 100% 담보가 오른쪽에 있는 교통상해 후유장애부터 상해 후유장애 20% 이상까지 모두 담고 있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상해 후유장애 3에서 100% 하나만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보험료 납입 면제와 유사암 납입 지원 50% 보장입니다. 먼저 보험료 납입 면제는 납입기간 20년 이내에 납입 면제에 해당하는 질환인 암, 뇌혈관, 심혈관 등과 같은 질병에 진단이 되면 남아있는 보험료가 모두 면제가 되는데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유사암은 50% 납입 지원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따로 구성을 해주시고요. 두 개 모두 구성을 해야만 중증 질환 진단 시 남은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납입기간 20년 이후에 걸리게 되면 보장되는 건 없습니다. 이미 납입이 완료됐기 때문에 말이죠. 다음은 골절 진단 담보인데요. 치아파절 포함과 치아파절 제외 모두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5대 골절과 골절 부목 치료, 성장판 손상 골절은 골절 진단비 안에도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중복으로 구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중복으로 넣어도 되는 건 그만큼 확률이 높은 것만 넣으시면 되는데 그 외적인 부분으로 중복으로 넣는 건 불필요한 지출만 늘리는 거라서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태아보험에서 상해 관련된 입원 일당은 이렇게 많은데요. 이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 상해 입원 일당 하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상해 입원 일당은 10일 한도, 30일 한도, 180일 한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10일과 180일 한도가 95원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한 번 입원했을 때 180일까지 보장해주는 걸로 구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 외에 종합병원이나 중환자실, 수술 입원 일당 등은 마찬가지로 상해 입원 일당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수술비 담보인데요. 다치는 상해 사고에서 메인 수술비는 상해 수술비와 상해 종수술비 담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수술비만 있어도 웬만한 수술비는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골절 수술이나 5대 골절, 화상 수술, 심한 상해 수술, 중대한 특정 상해 수술, 뇌 내장 손상 등등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굳이 중복으로 이것저것 넣으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상해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이제 상해보다 더 중요한 질병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상해 후유장애와 동일하게 질병 후유장애도 태아보험에서만큼은 굉장히 중요한 특약 중 하나인데요.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0% 이상이나 80% 이상을 구성하는 게 아닌 3% 이상부터 구성을 해주셔야 전부 포함을 하는데 최대 금액으로 구성을 해도 보험료가 385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꼭 구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3대 질병 중 하나인 암보장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암도 보장 범위에 따라 보장 내용이 다릅니다. 소아백혈병 진단비, 다발성 소아암 진단비, 특정암 진단비, 암 진단비는 두 개인데 하나는 소외감과 유사암 제외, 하나는 유사암 제외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넓은 건 암 진단비, 유사암 제외이고 말씀드렸던 네 가지 담보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장을 메인으로 넣어주시는 게 좋겠죠? 여기에 신생아 때 걸리는 질병 중 가장 리스크가 높은 소아암, 백혈병을 대비해 다발성 소아암을 서브로 준비해 주시는 게 좋고 별도로 아이들은 독한 항암 치료를 받는 게 힘든 경우가 많아서 일반암에서 보장이 안 되는 전이암 진단비까지 함께 구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사암 진단비는 일반암에서 제외되는 네 가지 암에 대해서 따로 보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20%가 최대 금액이에요. 꼭 최대로 구성을 해주시고 그 외에 오른쪽 암 관련된 보장들은 제외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뇌와 심장 관련된 보장이에요. 아마 제안서 안에 뇌혈관 질환 원투 보장과 심혈관 질환 진단비 2천만 원을 꼭 넣어야 한다는 설계를 한 것도 본 적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뇌부터 살펴보면 태아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뇌혈관 질환은 바로 신생아 뇌
뇌출혈에 대한 대비예요. 출생 과정에서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곤 하는데 약하게는 머리 몰딩부터 심하게는 두개 뇌출혈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신생아 뇌출혈은 뇌혈관 질환의 20%만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만약 뇌혈관 질환 1, 2로 구성을 하면 신생아 뇌출혈은 400만 원만 보장하지만 일반 뇌혈관 질환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뇌혈관과 뇌졸중을 각각 2천만 원씩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0%씩 해서 최대 800만 원까지 구성을 할 수 있거든요. 또한 뇌혈관 질환 1, 2는 명칭은 뇌혈관 질환이지만 뇌혈관 질환 2의 경우 뇌졸중과 같은 보장 범위이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 1, 2로 구성한 것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심장입니다. 태아보험에서 메인 심장 보장은 협심증과 급성심근경색을 보장하는 허혈심장 질환과 여기에 부정맥과 심부전까지 포함하는 심혈관 질환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보험료를 보면 허혈심장 질환은 398원, 심혈관 질환은 3,812원입니다. 보험료가 약 10배 정도 차이가 있는데요. 심장질환 전체 통계를 보더라도 협심증을 포함한 허혈심장 질환에만 약 60%가 보장이 되고 있고 수술을 했을 땐 어차피 종수술비나 질병수술비, 병원 비용에 대해선 실비가 보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비싼 심혈관 질환까지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가장 중요한 암, 뇌, 심장, 후유장애까지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이 밖에도 당뇨병 진단비나 아토피, 수족구, 대상포진, 응급실, 입원 일당 관련된 내용과 불필요한 태아 특약까지 태아보험을 준비하는 예비 부모님이라면 한 번쯤 보셨을 만한 보장들에 대해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먼저 만성 당뇨 합병증 진단비입니다. 이 보장은 단순히 당뇨로 진단받았다고 해서 보장이 되지는 않아요. 당뇨로 인해 다리를 절단하거나 눈이 안 보인다거나 등등 합병증을 동반해야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이 보장을 받기 위해 치료를 일부러 미루는 부모님은 따로 없으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말기 신부전증 진단 담보 역시 담보명 앞에 말기라는 글자가 붙었는데 조건이 붙은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 보험에서는 보장받기가 쉽지는 않아요. 신부전은 고통이 굉장히 큰 질병이라 보통 초기에 검사해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계속 받기 때문에 말기까지 가는 경우가 정말 흔치 않거든요. 초기, 중기가 아닌 말기까지, 그것도 30세 이하에는 상대적으로 보장받을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제외를 해주시면 되고요. 인슐린 의존 당뇨병 진단 담보는 2천만 원 최대로 넣었을 때 보험료가 1,164원이나 하는데 우선 당뇨병은 후천적인 2형과 선천적인 1형으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1형 당뇨에 대해서만 보장을 해주고 있고 선천적인 1형 당뇨는 중증 산정특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치료비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추천을 하지 않는 특약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럼에도 부모님 중에서 당뇨 환자가 있거나 첫째 아이가 소아 당뇨에 걸렸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가족력 고려해서 구성 유무를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DH 진단 담보는 6세 이후부터 보장 개시가 되고 18세까지만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요.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인 F90 코드를 받아야 보장을 해주는데 정신과 질환인 F코드는 사실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더라도 해당 기록은 보험사에 오랫동안 남기 때문에 향후 자녀분이 보험을 새로 알아보실 때 이 부분 때문에 번거로워지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도 1,060원이면 저렴한 편도 아니고 보장 금액도 높은 편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꼭 넣으시라고 추천을 드리는 편은 아니고요. 같은 맥락으로 틱장애 진단비나 팔된 진단비와 같은 F코드로 청구할 수 있는 진단비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특히 팔대장애 진단비는 언어장애에 대한 보장을 받는 경우도 많은데 참고로 언어치료를 R코드로 받아야 실비 청구가 가능한데요. 여기서 팔대장애 진단비를 받으면 F코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실비 보장에서 비급여 보장이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언어 관련된 치료 중에서 강박치료, 통감치료, 미술치료와 같은 치료들은 대부분 비급여 치료라서 실비 때문에라도 보험금을 받는 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이렇게 모든 것을 감안하더라도 보장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추천을 먼저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다음은 태아보험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입원 일당 담보인데요. 상해와 동일하게 10일, 30일, 180일 한도 중에서 180일 위주로 구성을 해주시면 되고 범위가 협소한 기타 입원 일당들은 전부 제외해 주셔도 됩니다. 여기서 질병 중환자실 입원 일당도 왜 저는 구성을 하지 않는지 많이들 질문을 주시는데 인큐베이터를 대비해서 구성을 하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인큐베이터는 실비뿐만 아니라 질병 입원 일당에서 보장될 뿐더러 저체중아 입원 일당에서도 3일 이상부터 추가적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중복으로 많이 넣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5만 원만 넣어도 출생 전 보험료가 8,300원 정도나 하기 때문에 비록 납입 기간은 길지 않지만 비용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또한 암 직접 치료 입원 일당이 구성되어 있는 설계안도 간혹 보이는데요. 이 보장은 암으로 인한 모든 입원에 대해 보장을 하는 게 아닌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경우에만 보장을 하고 있는데 이 직접적인이라는 문구 하나 때문에 보험사와 고객이 분쟁이 많은 특약이기도 해요. 대부분의 항암 치료는 통원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암 직접 통원 일당도 신설됐지만 암 진단비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불필요 특약으로 분류했습니다. 다음은 질병 수술비 관련된 보장인데요. 보장 범위가 넓은 질병 수술비와 질병 종수술비를 최대로 구성하면 대부분의 수술비를 다 제외하더라도 보장에 있어서는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특히 질병 수술비는 선천 포함 혀유착 제외 50만 원과 질병 1/6종 수술비까지 더해 선천 이상 수술비를 최대로 넣어드리기 때문에 다른 수술비들은 제외를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밖에 오른쪽에 정말 많은 기타 수술비 등이 있는데요. 왼쪽 2개 수술비에서 모두 보장이 되니까 걱정 마시고 빼셔도 괜찮습니다. 그 밖에도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관련된 보장들도 많이들 구성하시는데 이 보장들은 약관을 살펴보면 지급받기 어려운 내용들도 있고 암 진단비만큼의 필수 보장은 아닙니다. 다음은 응급실 내원 진료비 특약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아토피와 수족구 진단비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현재는 비응급에 대한 보장이 사라졌고 응급에 대한 보장만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응급실 내원비 3만 원만 구성을 해도 보험료가 1,041원입니다. 20년간 납부하면 총 24만 9,840원인데요. 우선 비응급에 대한 보장도 안 되고 응급 환자로만 대략 8번 정도나 가야지 겨우 내가 납입했던 보험료 25만 원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응급실 내원 진료비가 청구가 많다면 보험사는 분명 보험료를 더 올리거나 가입 금액을 줄이거나 보장 범위를 줄인다거나에 대한 조치를 취했을 텐데 오히려 이전보다 보험료가 떨어졌거든요. 그 말은 청구도 사실 많은 편은 아니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명칭만 보면 필수담보인 것처럼 보이지만 제외를 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폭력과 관련된 담보들과 시력, 치아 관련된 담보들도 모두 제외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보험금 수령까지 절차가 쉽지 않고 이걸 입증하기까지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치아 관련된 보장은 레진, 인레이, 크라운 등을 치료하는 비용 대비 보장 금액은 낮아서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태아 특약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선천장애 출생 진단 담보가 간혹 빠져있는 설계안도 있어요. 태아 특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약입니다. 특히 심실 심방 주격 결손이나 저는 개인적으로 사경으로 인한 청구권이 정말 많은 편이거든요. 선천적인 내용으로는 설소대 다음으로 청구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저체중아 입원 일당이나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도 구성을 해주세요. 저체중아 출생 담보는 가입 금액 100만 원 기준 보험료가 7,560원이거든요. 저체중아 관련해서는 입원 일당 부분에서도 보장되는 부분이 많아서 굳이 중복으로 추천할 만한 담보는 아닙니다. 31주 이내 출생 진단 담보는 일반적으로 조산을 하더라도 보통은 35주에서 38주 정도지 31주 이내에 출생하는 경우가 정말 흔치 않아요. 그래서 저는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태아보험 필요특약과 불필요특약을 나눠서 자세한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오늘 제 영상이 태아보험을 선택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사실 정해진 게 아닌 확률과 통계 그리고 단연간 쌓았던 제 경험을 토대로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지 정답은 아니거든요. 예비 부모님분들의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설계 내용은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지만 공부하기 어렵다, 들어도 모르겠다 라고 하신다면 무려 1,300여 명이 믿고 준비해주신 설계한 영상도 있으니까요. 꼭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